미국 매사추세츠의 부유한 동네 레드우드 힐스. 저는 여기서 15해를 살았습니다. 미스 코리아 출신 영어 교사로서 제가 상상했던 미국의 꿈은 이렇게 현실이 되었죠. 넓은 정원이 있는 2층 집, 매일 아침 해가 떠오르는 풍경,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삶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이더군요. 남편 마이클은 새해 전 교통사고로 저희 곁을 떠났습니다. 겨울 폭설 속에서 일어난 다중 추돌 사고였어요. 그날 이후 저는 13살 롤리와 11살 셀리, 두 아이를 혼자서 키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숨이 막힐 것만 같았어요.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아이들을 위해 강해져야 했죠. 아침에 일어나 아이들에게 웃어 보이는 연습을 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괜찮을 거라고, 우리는 잘 해낼 거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하곤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상처는 아물어갔습니다. 롤리는 레드우드 힐스 중학교에서 수학 올림피아드 팀장이 되었고, 셀리는 발레와 바이올린에 재능을 보였어요. 아이들이 잘 자라는 모습을 보며 마이클도 하늘에서 미소 짓고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아침에 롤리를 학교에 데려다 주면서 오늘 올림피아드 준비 잘하고 저녁에 맛있는 것을 해주겠다고 말했어요. 롤리는 평소처럼 웃으며 알았다고 대답했죠. 그 미소가 아들의 마지막 웃음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3시간 후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숨이 가빠지는 목소리로 교감 선생님이 레드우드 힐스 중학교에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으니 빨리 학교로 와달라고 했습니다. 도로 위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고 학교 앞은 경찰차와 구급차로 가득했어요. 황급히 달려가 아들의 이름을 외쳤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경찰관이 다가와 제 손을 잡았을 때 이미 최악을 직감했죠. 경찰관이 정말 죄송하다며 말을 시작했을 때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제 세상이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우리 롤리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13살 수학을 좋아하고 별을 보는 것을 좋아했던 소년, 꿈 많던 아이를 한 사람의 광기가 앗아갔어요. 장례식은 흐릿합니다. 너무 많이 울어서 눈이 붓고 목이 쉬었던 기억뿐이에요. 셀리는 오빠의 사진을 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죠. 11살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상실이었습니다. 이후의 날들은 악몽 같았어요. 셀리는 등교를 거부했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매일 밤 롤리를 데리러 학교에 가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 깨어나면 현실은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밤 잠들지 못하고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맴돌았고 마침내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총기 때문에 새벽 3시 방 안은 컴퓨터 화면의 푸른빛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리며 제 마음속 고통을 글자로 풀어냈어요. 아이들이 총에 맞아 죽어가는 나라에서 어떻게 부모 노릇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수학 문제를 풀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미래를 꿈꿀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총보다 교복이 먼저인 나라에서 살고 싶다는 마음을 글에 담았습니다. 원래는 그저 저만의 일기처럼 쓴 글이었죠. 하지만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지역 엄마들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제 휴대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게시물이 수천 번 공유되었고 전국 뉴스에서도 다루기 시작했더군요. 미스 코리아 출신 엄마, 미국 총기 문화의 일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입니다. 이메일함은 응원 메시지로 넘쳐났어요. 사람들은 제 용기에 감사하고 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고 있다며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관심이 부담스러웠어요. 그저 슬픔을 토로한 것뿐인데 갑자기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된 느낌이었으니까요. 메시지 중에는 특별히 눈에 띄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처럼 총기가 없는 나라로 이주하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아시아 교육 시스템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 교복을 입는 문화가 학교 폭력을 줄인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내용이었어요. 사람들은 제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대안을 알고 있을 거라 생각했나 봅니다. 셀리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어요. 방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고 식사도 거의 하지 않았죠. 어느 밤 셀리의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자 셀리는 오빠의 사진을 보며 울고 있었어요. 자신도 학교에서 총에 맞을까봐 무섭다는 셀리의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이를 지켜주지 못하는 무력감에 밤새 울었어요. 다음 날 결심했습니다. 이곳을 떠나야 했어요. 셀리를 위해서라도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한국. 25해 전에 떠난 고향이라 낯설기만 했습니다. 그때 일본에 살고 있는 사촌 미나코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미나코는 일본이 어떠냐며 도쿄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중 하나이니 셀리에게도 좋을 거라고 제안했습니다. 미나코의 제안은 구원의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일본이라면 한국보다는 덜 낯설 것 같았어요. 영어 교사로서 일자리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셀리도 국제학교에 다닐 수 있을 테니까요. 그날 밤 셀리에게 조심스럽게 일본으로 이사갈 생각이 있다고 물었습니다. 셀리는 잠시 침묵했다가 작은 목소리로 여기보다는 나을 것 같다고 대답했어요. 이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은 확고해졌습니다. 집을 임대로 내놓고 필요한 짐만 챙겼어요. 출발하기 전날 밤 롤리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셀리를 지킬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롤리에게 속삭였어요. 비행기를 타기 전 마지막으로 커뮤니티에 글을 남겼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 일본으로 떠난다고 아이를 안전하게 키우고 싶은 마음 하나로 결정했다고 많은 분들의 응원에 감사하다고 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미국의 하늘은 맑고 푸르렀지만 제 마음속은 여전히 먹구름이 가득했어요. 12시간의 비행 끝에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은 깨끗하고 질서정연했어요. 사촌 미나코가 환한 미소로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미나코는 드디어 왔다며 셀리도 많이 컸다고 말했어요. 이제 걱정하지 말라며 도쿄가 정말 안전하다고 덧붙였죠. 미나코의 말에 잠시나마 안도감이 찾아왔어요. 도쿄의 첫인상은 놀라웠습니다. 깨끗한 거리, 정확히 시간을 지키는 대중교통, 그리고 무엇보다 총기 없는 사회라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어요. 미나코의 도움으로 시부야 근처에 아파트를 구했고 셀리는 국제학교에 등록했습니다. 저도 영어 학원에서 일자리를 얻었죠. 새 출발을 위한 모든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 달랐어요. 일본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일상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 것부터 은행 업무, 의사소통까지 모든 게 도전이었죠. 영어가 통하는 곳이 생각보다 적었고 사람들은 친절하지만 거리감을 느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웃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따뜻함이 부족했어요. 셀리도 학교에 적응하기 힘들어했습니다. 국제학교였지만 일본식 규율이 강했고 수업 방식도 달랐어요. 셀리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학교에 가기 싫다고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질문해도 무시하고 친구들도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셀리의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죠. 도쿄에 온 지 2달째 되던 날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셀리가 체육 시간에 쓰러졌다는 소식이었어요. 황급히 학교로 달려갔지만 구급차를 부르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셀리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어요. 스트레스로 인한 탈진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일본어로 빠르게 설명했고 미나코가 통역해 주었지만 모든 정보를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그날 밤 병원 침대 옆에서 셀리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저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어요. 셀리는 희미하게 웃으며 엄마 잘못이 아니라고
그저 이곳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이게 최선의 선택이었을까요? 롤리를 잃은 슬픔에서 도망치기 위해 너무 서둘렀던 건 아닐까요? 셀리가 퇴원한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학교에 가기 싫다는 말을 듣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학원에서도 일이 잘 풀리지 않았죠. 일본식 영어 교육 방식에 적응하기 어려웠고 학부모들의 기대치는 높았습니다. 매일 밤 교재를 연구하고 수업 준비를 했지만 항상 부족함을 느꼈어요. 3달째 되던 날 하루 종일 비가 내렸습니다. 작은 아파트 창문을 타고 흐르는 빗물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우리는 도망치기만 했구나. 롤리의 빈자리를 채우지 못한 채 새로운 문제만 마주하고 있었죠. 셀리의 침대 위에는 여전히 롤리의 사진이 놓여 있었고 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날의 총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저녁 셀리가 학교 숙제를 하다가 문득 한국은 어떤 곳인지 물었어요. 그 질문이 제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한국 25해 전 떠나온 고향, 기억 속의 한국은 아득했지만 어쩐지 그 순간 그곳이 그리워졌어요. 사람들이 정이 많고 음식이 맛있고 제가 어릴 때는 안전했다고 셀리에게 말해주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던 그날 밤 셀리의 질문은 제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한국에 대한 기억들이 오랜 침묵을 깨고 하나둘씩 떠올랐어요. 교복을 입고 등교하던 모습, 친구들과 학을 뛰놀던 교정,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했던 그 시절의 평화로움, 미국에서의 15해, 그리고 일본에서의 넉 달, 그 어디에서도 찾지 못한 안정감이었죠. 다음 날 아침, 셀리가 갑자기 우리 한국 한번 가보면 안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놀라서 셀리를 바라보았어요. 평소 조용하던 아이가 처음으로 무언가를 자발적으로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망설임이 있었지만 셀리의 눈에서 오랜만에 호기심의 빛을 발견했어요. 한국이라고 되물으며 저도 오래전에 떠나와서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셀리는 컴퓨터를 켜고 한국에 대한 영상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깨끗한 거리, 24시간 편의점, 안전한 대중교통, 그리고 무엇보다 활기 넘치는 학생들의 모습. 셀리는 한국 아이들은 다 교복 입고 다니고 학교에서 총기 사고가 없다고 말했어요. 이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그날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정은 빨랐습니다. 어차피 일본에서도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고 셀리를 위해서라도 한번 시도해볼 가치가 있었어요. 미나코는 저희의 결정에 놀랐지만 이해해 주었죠. 미나코는 제가 행복하다면 응원한다며 언제든 돌아오고 싶으면 이곳에 자리가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비행기는 2시간 만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을 나오는 순간 낯선 듯 익숙한 공기가 저를 감쌌어요. 한국어 안내방송이 귓가에 맴돌았고 오랜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셀리는 신기한 듯 주변을 둘러보았죠. 셀리는 여기 사람들이 다 한국어로 말한다며 신기해했습니다. 짐을 찾는 동안 셀리가 가방을 떨어뜨렸는데 그때 한 할머니가 다가와 주워주셨습니다. 괜찮은지 물으며 가방을 건네주셨어요. 영어로 말씀하셨지만 한국 특유의 따뜻한 미소가 거기 있었어요. 셀리는 쑥스러운 듯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했고 할머니는 기뻐하며 한국말도 할 줄 아는구나 하고 말씀하셨죠. 그 짧은 교류에서 느껴진 정이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리무진 버스를 탔어요.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은 제가 기억하던 한국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높은 빌딩들, 현대적인 다리들, 그리고 밤이 되자 화려한 네온 사인들이 도시를 수놓았어요. 셀리는 창가에 붙어 모든 것을 신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셀리는 여기가 정말 멋지다며 도쿄보다 더 활기차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명동의 한 호텔에 짐을 풀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한 달간 머물 예정이었어요. 임시 방문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장기 숙소는 알아보지 않았죠. 하지만 첫날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길을 걷는 동안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였지만 어딘가 정겨웠어요. 식당에서는 주인 아주머니가 셀리를 보고 이쁜 아가씨라며 음식을 더 담아주셨고, 편의점 직원은 영어로 천천히 설명해 주려 노력했습니다. 셀리는 특히 한국 음식에 매료되었어요. 이것이 너무 맛있다며 또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떡볶이, 김밥, 순대, 처음 접하는 음식들이었지만 셀리는 거리낌 없이 도전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볼 수 없었던 적극성이었어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밤 12시가 넘어도 사람들이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린 학생들도 안전하게 귀가하는 모습을 보며 셀리가 여기 사람들은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세 번째 날, 저희는 이대 앞 학원가를 둘러보았습니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북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한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는데 옆 테이블의 고등학생들이 영어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셀리는 그들을 유심히 지켜보더니 자신도 저렇게 교복 입고 학교 다니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셀리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롤리를 잃은 후 늘 불안해하고 학교를 두려워하던 아이가 처음으로 학교에 가고 싶다고 말한 것이었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정말 여기서 학교에 다니고 싶은지 물었고 셀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여기서 학교 다니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셀리의 말은 제 마음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여기서 학교 다니고 싶어요. 롤리를 잃은 후 처음으로 셀리가 무언가에 대한 열정을 보인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한국에 정착할 수 있을까? 25해 전에 떠난 고향이라 너무 많은 것이 변했고 저 역시 많이 달라졌죠. 그래도 셀리를 위해 한번 시도해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다음 날 아침 셀리는 일찍 일어나 컴퓨터로 서울의 국제학교들을 검색하고 있었어요. 셀리는 여기 여러 학교가 있다며 영어로 수업하는 곳도 있고 한국어와 영어를 같이 배울 수 있는 곳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셀리의 눈빛은 오랜만에 활기찼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래, 오늘 몇 군데 방문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학교는 강남의 한 국제학교였습니다. 건물은 현대적이고 시설도 훌륭했지만 분위기가 미국 학교와 너무 비슷했어요. 두 번째 학교는 일반 한국 학교에 국제반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직접 안내해 주셨죠. 외국에서 오신 학생들도 많이 있고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 수 있지만 금방 친구들도 사귀고 한국 문화도 배울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복도를 지나가는 모습을 보며 셀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느 순간 한 여학생이 셀리에게 다가와 웃으며 인사했어요. 안녕하며 새로 온 거냐고 물었죠.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 말하는 그 아이에게 셀리도 수줍게 미소를 지었죠. 그렇게 자연스러운 교류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광경이었어요. 학교 투어를 마치고 나오는 길, 셀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셀리는 여기 다니고 싶다며 교복도 입고 싶고 친구들도 사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답이 나왔어요. 그래,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고 말했습니다. 셀리는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죠. 그 미소가 제게는 세상의 모든 보물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결정은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졌어요. 호텔 근처에서 임시로 원룸을 구했고 셀리는 다음 주부터 학교에 다니기로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있었지만 셀리의 변화는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매일 아침 교복을 입는 시간을 기다리며 한국어 단어장을 만들어 공부했습니다. 셀리는 안녕하세요는 어떻게 발음하는지 물었고 이런 질문들이 늘어갔죠. 첫 등교일. 첫 등교일, 셀리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검은색 치마에 흰 셔츠, 그리고 빨간 넥타이에 교복을 입은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어요. 셀리는 어떤지, 이상한지 물었습니다. 아니, 정말 예쁘다고 우리 셀리가 드디어
한국 학생이 되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롤리도 이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 정문 앞에서 셀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다시 찾아온 듯 했어요. 그때 아까 만났던 여학생이 달려와 셀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셀리, 여기야, 같이 들어가자. 셀리는 저를 돌아보며 미소 지었어요. 셀리는 걱정하지 말라며 괜찮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셀리는 새 친구와 함께 학교로 들어갔습니다. 혼자 돌아오는 길, 갑자기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미국에서의 총기 사고, 일본에서의 적응 실패, 그리고 이제 한국, 이 모든 여정이 꿈만 같았습니다. 카페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이제 저도 새 출발을 해야겠죠? 한국에서의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영어 교사로서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곳이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날 오후 학교가 끝나고 셀리를 만났을 때 제 걱정은 눈 녹듯 사라졌어요. 셀리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셀리는 오늘 정말 재밌었다며 선생님들도 친절하고 친구들도 자신이 영어를 잘한다고 칭찬해줬다고 말했습니다. 급식도 맛있었다고 덧붙였어요. 셀리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우리는 긴 터널을 지나 마침내 빛을 보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셀리의 학교 생활이 안정되자 저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영어 교사 경력을 살려 일자리를 찾기로 했어요. 인터넷에 이력서를 올리고 강남 학원가를 직접 방문하며 문을 두드렸죠.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영어 교육 시스템은 제가 알던 것과 달랐고 원어민 교사를 선호하는 경향도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한 입시 학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미국 교사 경력이 있으니 고등부 영어 회화반을 맡아줄 수 있는지 물어왔습니다. 면접 날 긴장된 마음으로 학원을 찾았습니다. 원장님은 제 경력과 교육 철학에 관심을 보이셨어요. 미국에서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쳤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죠. 단순한 문법이나 단어 암기보다 학생들이 영어로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면접은 성공적이었고 다음 주부터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처음 맡은 반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었습니다. 18살의 아이들은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죠. 첫 수업날 긴장된 표정으로 교실에 들어섰어요. 안녕하세요. 유미 선생님이라고 소개하며 오늘부터 함께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처음에는 조금 어색해했지만 수업이 진행될수록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가 미국 생활의 실제 경험을 나눌 때 더욱 흥미로워했어요. 학생들은 미국 대학이 정말 영화에서처럼 자유로운지, 영어 원어민들은 실제로 어떤 표현을 많이 쓰는지 등의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쏟아졌죠. 놀라웠던 것은 한국 학생들의 열정과 예의 바른 태도였습니다. 수업 시작 전 인사하고 끝나면 감사 인사를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미국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죠. 또한 학부모님들의 교육열도 대단했습니다. 상담 시간에는 항상 꼼꼼한 질문들이 이어졌어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자연스러운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지, 해외 대학을 목표로 하는데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등을 물어보셨습니다. 점차 수업에 익숙해지면서 저만의 교육 방식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단순한 회화 연습이 아닌 토론과 발표 중심의 수업을 진행했어요. 처음에는 학생들이 부담스러워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감 있게 의견을 표현하기 시작했죠. 특히 미국 생활의 장단점, 문화적 차이에 대한 토론은 항상 활발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원장님께서 제 수업에 대한 피드백을 주셨어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반응이 매우 좋으며 특히 실제 경험에 기반한 수업이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고 전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누군가에게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껴졌어요.
롤리를 잃은 후 처음으로 제 삶의 의미가 돌아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 문득 미국에서의 일상이 떠올랐어요.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롤리와 셀리를 데리러 가던 그 시간들,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아팠지만 이제는 그 기억을 견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셀리가 행복해하는 모습, 그리고 제가 다시 교사로서 일하는 것, 조금씩이지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셀리가 학교 숙제를 하다 문득 저에게 행복한지 물었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행복이라 롤리를 잃은 후 감히 꿈꿀 수 없었던 감정이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느끼는 이 따뜻함은 무엇일까요? 응, 지금 행복하다고, 셀리가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셀리도 환하게 웃으며 자신도 같은 마음이라고, 한국에 와서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일기에 썼습니다. 오늘로 한국에 온 지 2달이 되었어요. 여전히 롤리가 그립고 그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겠지만 우리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다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 학생들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셀리에게 펜을 내려놓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한국에 온 지 6달이 지났습니다. 원룸에서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고 학원에서도 제 담당 반이 늘어났어요. 셀리는 한국어를 배우는데 놀라운 재능을 보이며 이제는 간단한 대화도 가능해졌습니다. 밤이면 종종 창가에 앉아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우리가 얼마나 변했는지 생각했어요. 어느 날 밤, 오랜만에 미국 커뮤니티 계정에 접속해 한국에서의 경험과 셀리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과 불안으로 시작한 여정이었지만 한국에서 우리는 조금씩 치유되고 있다고 썼어요. 무엇보다 총소리를 걱정하지 않고 등교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고 적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메일함은 수백 개의 댓글과 메시지로 가득 찼습니다. 용기 있는 결정이었다는 말, 한국 학교 시스템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딸을 총기 사고로 잃었다는 부모님의 절박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제가 다른 이들에게 작은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위안을 얻었어요. 놀랍게도 몇몇 가족들은 실제로 한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었고 학원 원장님은 교육 컨퍼런스에서 미국과 한국의 교육 시스템 차이에 대해 발표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셀리의 응원에 용기를 얻어 세미나에서 제 경험을 나누게 되었어요. 발표 후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특히 제 블로그를 보고 용기를 얻어 한국으로 이주한 미국 가족의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았어요. 제 상처가 다른 이들에게 길이 될 수 있다니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셀리와 산책하며 친구들과 롯데월드에 가고 싶다는 셀리의 말에 가슴이 찡했어요. 1년 전만 해도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했던 아이였는데 말이죠. 셀리의 웃는 얼굴을 보며 마음속으로 롤리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여전히 그리움은 크지만 이제는 그 기억이 저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길, 셀리가 우리가 영원히 한국에 살 것인지 물었고 저는 여기가 좋다고 대답했어요. 셀리도 여기서는 밤에도 무섭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우리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한국에 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강남의 조금 더 넓은 아파트에 정착했고 셀리는 학교에서 반장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언어 장벽 때문에 어려워했지만 지금은 한국어로도 자신 있게 의견을 말할 수 있게 되었죠. 저 역시 학원에서 인정받는 강사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셀리와 함께 남산타워로 나들이를 나왔어요.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풍경 앞에서 셀리가 이제 서울이 고향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미소가 지어졌어요. 고향 롤리를 떠나온 곳이지만 동시에 셀리와 저에게 새 삶을 준 곳입니다. 셀리는 미국에서 온 새 친구를 만났다고 했어요.
그 친구도 우리처럼 한국으로 이사 왔으며 셀리가 학교 생활에 적응하도록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한때는 도움이 필요했던 아이가 이제는 다른 일을 돕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사동에서 우연히 제 블로그를 보고 한국을 방문한 미국 가족을 만났어요. 그들은 아이들이 점점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저에게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제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작은 희망이 된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꼈어요. 저녁에는 한국 정착 외국인 부모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을 찾아 선택한 용기 있는 결정이 우리를 하나로 이어주었어요. 롤리의 무덤에서 셀리를 지키겠다고 약속했던 그날, 그것은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집에서 셀리가 내가 사랑하는 도시 서울이라는 주제로 한국어 장문을 쓰는 모습을 바라보며 자랑스러움을 느꼈어요. 밤에는 베란다에서 롤리에게 마음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총 없는 세상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당연한 권리를 찾기 위해 우리는 먼 여정을 떠나야 했어요. 아침에 셀리를 학교에 데려다주며 여기서 계속 살 것인지 물었더니 당연하다며 여기가 우리 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햇살이 따스한 귀갓길, 문득 한국 학부모 모임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 혼자 웃음이 나왔어요. 아픔을 딛고 다시 찾은 일상의 소중함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습니다.